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용수의 절친한 학교 선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남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를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약간 대학 생활까지를 하면서 대학교 입학하고 한 프레시맨 소포모까지는 제가 약간 생각 없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게 저는 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성병에 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이제 제 그 동기들이 좀 엄청난 친구들이 많았고 소위 말해서 아이비리그 그다음에 여기 한국 음, 하이 뭐 이런 좀 좋은 그 어떤 뭐랄까요? 저보다 엄청 똑똑한 친구들 많이 만나서 제가 도전이 음, 많이 음, 됐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음. 친구들도 똑똑한 건데 그 친구들이 되게 전투적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어,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유학생이었으니까 너무 약간 자극이 많이 됐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구나. 나는 되게 진짜 축복받은 정말 유학생활 하면서 내가 그걸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라는 그 현타가 너무 세게 왔죠. 그래서 음. 그 친구들을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많이 공부도 했고 그래서 좀 대학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좀 새로운 제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동기부여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쟤는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차이를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자극이 됐던 그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그 에피소드는 되게 많은데 그 연등실에 가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연등실이 이제 10시 후에 이제 점호 끝나고 이제 12시까지 자율학습 같이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 남아가지고 그런 게,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짬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상병 이상부터 갈 수 있었어요.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이제 선임 중에 한 분이 와, 이제 그 사법고시 합격하시고 오신 선임이었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그분은 지금 이제 변호사신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나중에 형 어떻게 사시를 합격했냐고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책을 자기 키만큼 쌓아놓고 그거를 다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근데 항상 그런 두꺼운 책을 가지고 맨날 공부했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많았어요. 또 자극도 많이 되던 것 같아요. 또 그 시기가 이제 모두가 다 군대 전역하고 뭐 하지 할 시기였고 맞아요. 똑같은 커리어 고민, 똑같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고민 그런 것들 많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이제 그 무리들 사이에서 좀 생각이 트이는 계기가 됐죠. 그러면은 그 열심히 살고 이런 동기부여는 좋지만 그 당시 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군의 전역을 앞둔 사람의 입장으로서 되게 두렵잖아요. 아,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돌아갈 때 어떤 거에 그런 방향성이 잡혔나요, 그 당시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사실은 약간 그 무리 안에서는 괜찮은데 또 막상 나오니까 약간 정신을 또 못 차렸어요. 네. 이제 현실 현타가 오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 네. 미국에서는 주니어 이제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쵸. 인턴십을 이제 못 구하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인턴십을 구해서 3학년이 끝나고 그해 여름에 인턴을 해가지고 거기서 잡오퍼가 받아야 이제 4학년 때 조금 학교 편하게 다니면서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 놀고 하다 보니까 벌써 3학년 1학기가 돼버린 거죠.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 그때 보니까 이제 엄청 경쟁력이 경쟁이 치열했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네트워킹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거기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랑 얘기하려고 안간힘 쓰고 막 거의 음.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특별화돼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자리였고 나는 어떤 이야기로 나를 좀 어필할까라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트워킹이라는 게 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알리는 기회잖아요. 회사에서 와서 난 누구다.
그럼 그 네트워킹을 했을 때 형은 정말 이거는 내가 필살기라고 했던 거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트워킹 이벤트 갔을 때는 제가 정말 많이 고전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킹 이벤트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회사에서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명함 하나씩 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자로 이렇게 딱 줄 서가지고 그 사람이 맞아. 한 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나는 누구고. 근데 이제 똑같은 뻔한 스토리예요. 제가 이제 가서 만나면 나는 누구다. 와줘서 고맙다. 너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냐.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그 다음 사람도 어, 너도 여기서 왜 이 회사에 있게 됐냐? 막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음, 루틴, 테크 트리로 음,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는 약간 스탠드아웃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이제 초반과 후반 리크루팅 사이클로 나누자면은 그래서 초반에 되게 고전했어요. 음, 되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제 후임 중에 양성호 선배라는 어, 후임이 있었어요. 그 후배가 이제 그 후임이 제 학교 선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 딱 들어갈 때 그 형이 학교에 복학한 거예요. 마지막 학기로.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같이 됐네. 룸메이트를 했어요. 예, 이제 예. 근데 그 형이랑 각별한 사이인데 이제 그 형이 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너 아직도 너 데스퍼레이트한 게 부족하다. 조금 더 너가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푸시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직도 감사한데 이제 음, 그 형이 이제 알럼나이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네가 저기 맨날 학교에 오는 똑같은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학교 밖으로 너가 더 도전을 해서 그 사람들과 연락해라. 그래서 그게 많이 자극이 됐었고 실제로 그 형은 정말 많은 알럼나이들한테 연락을 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취직을 하게 됐죠. 이제 어떤 케이스였냐면 저도 이제 알럼나이 중에 한 분이 PwC 한국에선 3일 회계법인에 그 근무하시는 2002년도인가에 졸업하신 파트너분이셨는데 되게 나이든 백인 아저씨였어요. 링크드인으로 딱 찾아봤는데 나이든 백인 아저씨였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었는데 그래도 음, 있어야 본전이다 하고 던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많은 콜드 콜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연락 올까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뿌린 거죠. 정말 많이 뿌렸는데 거기서 한두 명 정도 연락 오고 또 연락해 보면은 뭐 뭐 이런저런 조언도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튼 파트너였어요. 되게 시니어 파트너였는데 아마 제가 좀 웃겼나 봐요. 나중에 통화해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연락도 되게 짧게 했어요. 바쁘니까 뭐 이때 30분 통화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전화했죠. 근데 그때 딱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는 이렇게 왔고 나는 군대를 갔다가 지금 조금 약간 늦은 나이지만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으니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력서를 보내라 나한테. 와, 그래서 예, 예, 제가 이력서를 보냈죠. 예, 근데 예, 예. 바로 그 다음날 그, 그 PwC의 HR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너를 인터뷰 보고 싶다. 근데 그분이 뉴욕에 계셨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뉴욕으로 인터뷰를 하러 갔죠. 비행기를 갑자기 타고 간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가 리크루팅 사이클 시즌이었긴 했는데 어, 궁금한 게 여기 레주메 보냈으니 와봐라라고 하는 게 너랑 나랑 퍼스트 라운드 인터뷰를 보자 이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그분이 HR한테 제 이력서를 보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했는데 우리가 이런 캔디데이트를 그렇게 그 암묵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좋은 캔디데이트를 우리가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HR도 이제 제가 아는 HR이었죠, 당연히. 왜냐면 그 아틀란타 그 학교 그 주변에 그 리크루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HR이 저한테 우리도 이미 컨시더 하고 있었다. 음, 근데 한번 관심 있는 곳에 이제 인터뷰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또 뉴욕행을 가게 됐죠. 면접을 끝나고 났는데 되게 이야기가 잘 됐어요. 되게 음. 이제 장난도 많이 하고 서로 막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좀 내가 그래도 오늘 과연 잘 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커피숍 앞에 있었거든요. 회사 바로 맞은편에 이제 저는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 그때가 주말인가 금요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말에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연락이 올까 이러면서 좀 연락 잘 왔으면 좋겠다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 끝난 지 30분 만에 파트너한테서.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가 오퍼 주고 싶다고 음. 내년에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인턴에 제가 채용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 형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십을 잘 끝마쳐서 풀타임으로 오퍼를 받은 케이스고, 그쵸? 인턴십을 해서 취업을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예 풀타임으로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자리가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아. 풀타임으로 바로 하진 않고 인턴으로 많이 채용을 하는 추세죠. 그러면 졸업하는 4학년들도 인턴으로 해도 돼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고 이제 3학년 때 인턴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서 나는 너네 회사에서 인턴을 안 하고도 풀타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면 음. 사실 한 명의 그 풀타임을 뽑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뭐 음. 샐러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 한 사람 채용하는 게 사실 그 쉽지가 않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그 투자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인턴은 이제 6주간 그 사람 지켜보고 그 사람 한번 써보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분위기와도 맞고 우리와 같이 일해도 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죠. 자기가 일해본 사람이니까 부담 없이 그 사람을 뽑는 게. 네. 그러면 그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데, 이것도 저 나름의 도전인데, 형에게, 그 도윤이 형에게 도전이란 한 줄 평으로. 끊임없는 것인 것 같아요. 네, 끊임없는 것. 계속 계속해서 형은 도전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계속 도전을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학교 맞아요. 때는 대학교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대학교 때는 첫 직장만 가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직장 가지니까는 그게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삶의 도전이 연속인 것 같아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하루하루를 전투적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저의 도전이거든요. 그게 멈춘다면 이제 전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음. 계속 뭐랄까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고 어, 계속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고 그래요.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순간들이 나한테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3분맨 구독자들,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그 결혼을 앞둔 분, 또는 유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형처럼 사랑꾼인 분들이 아마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 3분맨 구독자들한테 그냥 간편하게 좀 이렇게 메시지, 형이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약간 여담인데 음.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이 시간은 계속 간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와서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약간 좀 유학생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음. 한국에 오면은 미국이 또 그립고요. 미국이 가면은 또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덴티티가 약간 미국에서 일하기는 편하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고 하지만 한국에 또 가면은 또 문화적으로 또 미국의 문화가 많이 제게 들어와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내가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거 진짜 막 맨날 한국만 가고 싶었는데 내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평생 미국에 있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 평생 있을 수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결혼식 때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느새 나이가 그렇게 드셨고 아, 여기가 나의 나라구나. 이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나의 고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좀 시간은 애석하게도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얼만큼 여기 미국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어쨌거나 계속 가잖아요. 제가 또 미국을 떠나면 다시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결혼식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계속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그게 좀 슬펐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형님.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